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의 음모, 평양의 비상사태. 1. 중국인이 우는 이유. 중국 정부는 부패했다. 안녕하세요. 원래 평양을 노리던 미사일이었는데 오작동으로 날아간 것으로 위장하여 실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미사일을 막아낼 능력이 있는지 시험한 것이죠. 북한이 중국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미사일이 추락해 수많은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외신에서는 최근 정권이 바꾼 한국이 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준비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북한 평양을 직접 타격한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공격받은 북한 평양과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 촉발된 거대한 위기.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평양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미사일의 정체는 둔펑 15, 무려 8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중국제 탄도미사일인데요.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북한과 중국.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도 아닌 중국이 평양을 직접 타격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입은 피해는 엄청납니다. 추락 위치에 있던 만경 대학생 소년궁전, 평양 교육극장 등 문화시설과 수많은 민가가 미사일 파편에 직격당했는데요. 정확한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민가가 밀집된 지역이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는 증언이 있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중국에 유례 없을 정도의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지난 2018년 잠정 은퇴했던 리춘희 아나운서를 다시 전면 기용. 동맹을 자처해놓고 수도를 공격하는 속 검은 돼지들을 반공화국 투쟁을 죽탕치자라는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창설한 제12군단을 접경지역으로 전진 배치. 이번 공격 행위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 조치를 취했죠. 이후 중국 당국은 관영 언론인 환구15를 통해 이번 사건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소속의 담당자가 벌인 사고라는 입장문을 발표. 최근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약품 지원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북한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금전적 보상안이 나오자 북한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조선중앙TV를 통해 연일 대중 비난을 쏟아내던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 추락 보상안이 나오자 온건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번에 보인 태도는 중국에게 한몫 챙기자성 보상 요구를 할 밑밥 깔기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지금껏 한국에 온 건 정부의 자행해왔던 갑질 외교를 중국에도 적용. 최근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던 중국의 코로나 지원 구성 품목에 시비를 걸고 나섰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중국산 백신을 미국산 백신으로 모두 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토록 완강히 거절하던 한국의 지원도 품목에 미국산 백신이 포함되자 받을지 고민해 볼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중국이 북한에 보낸 식량 지원품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번에 도착한 중국의 식량 지원품의 쌀의 비중이 예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신의주 당서기가 돌연 중국인들을 질타. 북한 인민들이 초식 동물인 줄 아느냐. 고기의 비중을 높여 오라. 라며 식량 운송차 방북한 중국인들을 내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자 미사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상을 진행하려던 중국 당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는데요. 중국 공군 장성이자 군사평론가인 자오량 소장이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라며 북한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 악화를 증명하듯 중국 당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매체가 다름 아닌 중국의 관영지
환굿이 보여서 그 신빙성을 더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의 실수로 악화된 북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법급 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죠. 중국의 이 같은 대응에 직면한 북한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이 먼저 잘못해놓고 이 정도의 양보도 해주지 않느냐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중국의 분노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 등 동맹국에게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직접 쏟아내며 믿을 건 실력뿐이라고 언급. 그 일환으로 국방력을 최우선시하는 발전을 명령했죠. 동시에 전원회의에 참석한 북한군 제12군 단장 고인철을 단상으로 불러 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전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지상군 전력의 70%를 휴전선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해둔 상황.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이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고도로 현대화된 병력만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개입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예견하고 12군단장에게 미리 대비하라는 언지를 준 셈이죠. 이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경 질서 수호,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중국 미사일의 평양 추락으로 인해 발발한 북중 분쟁이 장기화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로 벌어진 북한과 중국의 대결 구도. 그 틈을 노린 북한의 강력한 대처에 중국도 참지 않으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정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휴전선 접경 지역의 북한군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생긴 안보 위기로 인해 한국이 피해받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북침은 없다는 약속을 해주고 중국의 단 한 치의 땅도 빼앗기지 말라고 응원을 보내야 한다. 북한은 알아야 한다. 최소한 남한은 북한을 먼저 쳐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릅니다. 특히 중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을 위해서 북쪽 수비 강화시기를 시나리오도 짜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와 적대관계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중국을 위해 실수가 아니고 실수가장한 평양공격임. 중국 정부는 단순히 팽창주의자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썩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자. 중국 정저우의 허난성 지역에 인민들이 모여있다. 예금을 돌려받고자 나온 인민들. 무슨 이유일까? 공산당답게 중국에서 허난성 소형 마을 은행들의 예금 인출을 중단시킨 거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뒤에는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시위를 하는 인민들. 그 중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중국몽이 무너졌다. 여기서 중국몽이란 중국몽에는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저 문구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몽이 현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표적인 통치 이념이라는 거다. 즉, 시진핑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인민들의 진정한 분노가 느껴진다. 지금이라도 능지 탈출하길 바란다. 이러한 영상들이 중국 SNS로 퍼지기 시작했을 즈음 정체불명의 남성들 여성도 보인다의 경찰들과 함께 시위대를 향해 오고 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시위대를 향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을 시킨다. 인민들도 물병을 던지고 같이 실랑이를 벌이며 대응한다. 그리고 하나같이 폭력배라고 소리친다. 여기서 폭력배가 와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것도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다. 인민, 시민들이 다쳐도 중국 당국의 경찰들은 가만히 방관만 한다는 거다. 많은 중국인이 착해지길 바라는 걸까? 중국에 짱깨만 남기려고 하는 걸까? 죽던 말던 관여 안 하고 방관만 하는 경찰들. 도대체 중국은 왜 예금을 안 돌려주고 있을까? 허난성 소형 마을은행들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인민들에게 예금을 유치했다가 자금난을 맞아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피해자의 구제 계획 따윈 전혀 없다. 오히려 정저우 측에서는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예금주들의 인출을 아예 막아버리기 시작하는데 인출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중국은 예금주의 건강 코드를 빨간불로 조작한다. 우한 19, 차이나 19,
코로나19 건강코드 조작. 여기서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건강코드란 걸 운영 중인데 이 건강코드가 빨간불이 되면 인출이 막혀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는 장기 집권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해 중국의 모든 사이트에 SNS에 시위 관련 영상 뉴스 등을 삭제하고 있다. 공산국가 클라스답다. 2022년도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세뇌된 중국인 짱깨들은 저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애국심 뽕차고 저 시위대를 욕하며 있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